안전운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정호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죠. 그런데 이 사면 대상자 중에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강력범이자 극우주의자, 범죄 사이트 설립자 등이 포함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왜 그들을 사면했는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사면 조치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취임 첫날이었죠. 지난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네. 행정명령에 따라서 약 1,500명 정도가 즉각 사면이 됐고 그중에 14명은 징역형을 또 감형받아서 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패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에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당으로 난입해서 폭동을 벌였습니다. 네. 약 7시간 동안 이 폭동 사태가 이어졌었는데 당시 좀 인명피해도 있었어요. 경찰관 약 14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 또 트럼프 지지자 4명을 포함해서 또 몇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작년 11월에 대선에 승리를 하면서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이제 그 당시에는 임명될 대통령이었겠지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는 그 불기소 방침에 따라서 기소 기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사면받은 사람들 중에 논란이 되는 인물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논란이 되는 사람은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폭동 사태를 사실상 주도했던 인물들입니다. 한 명은 구구단체 프라우드 보이스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었던 엔리케 타리오라는 사람이고 네. 또 하나는 오스키퍼스라고 하는 단체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타리오와 로즈는 각각 1심에서 징역 22년 그리고 징역 18년을 선고를 받아서 복역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이 사람 두 사람 형량을 합치면 40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사면 감형을 하면서 이제 수시간 만에 허명한 이후에 수시간 만에 풀려났는데 그래도 보호 관찰은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활동에 약간의 제약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타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폭동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그 수도 워싱턴에는 없었는데 네. 자신이 이끄는 이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가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하고 계획하고 이랬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스라고 하는 사람도 직접 의사당에 난입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 자신이 이제 이끄는 이 오스키퍼스 그 멤버들이 네. 그 폭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뭐 실제로는 뭐 무기도 많이 갖고 있었고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단행을 한 다음 날 21일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사면이 좀 지나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폭동에 이제 가담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일단 이 프라우드 보이스, 오스키퍼스 어떤 단체인지 뭐 제목부터 예, 뭐 심상치 않아 그렇습니다. 보이긴 하네요. 프라우드 보이스, 네. 글쎄 뭐 자신감이 있는 뭐 자긍심을 가진 남자들 이렇게 네.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2016년에 결성이 됐으니까 좀 그 뭐 연혁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뉴욕에서 처음 이 결성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는 남성들만 가입할 수 가입할 있어요. 수 있는 보이스니까. 예, 술 그렇겠네요. 모임이었다. 아.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치적인 성향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이제 정치 얘기도 하게 맞아요. 되고. 술 마시면 주 메뉴가 이제 예, 정치 예. 얘기일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단순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뭐 트럼프 지킴이 또 트럼프 보병부대 이런 성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네. 이 타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올해 이제 40살인데요. 네네. 아프리카계 쿠바 이민자입니다. 그건 흑인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온라인상에서 막 정치적인 발언,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흔히 이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하는 거를 보면서 이거 이제 폭력 사태를라도 벌여서 이걸 뒤집어야 된다 이런 거를 온라인에 글을 게시를 했고 실제로 자신의 그 멤버들 회원들과 함께 의사당을 습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동하다가 볼티모어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체포 당시 네. 뭐 다량의 대용량 탄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스키퍼스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뭐 서약 수호자 이렇게 번역이 될 텐데 네. 이 스튜어트 로스가 뭐 실제로 자신이 직접 2009년에 창립을 한 단체입니다. 역사가 꽤 되네요. 네. 이것도 역시 역사가 꽤 됩니다. 네. 활동 목표는 극우주의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시민권, 시민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반헌법적인 뭐 어떤 명령 조치를 할 때 여기 시민들이 시민권의 자유로 거부한다 이런 것이 활동 목표라고 해요. 네. 근데 로스는 좀 경력이 이색적입니다. 올해 나이가 59살인데 네. 이 사람이 육군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워낙 아버지가 해병대원이었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육군 공수부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육군 공수부대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부상을 입어서 전역을 했는데 네. 전역한 이후에 이 사람이 네바다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바다주 대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고 하니까 법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일대 로스쿨 졸업자라 그러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그럼요. 꼽히는데 네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예일대 졸업에 입학해서 공부했었을 때 로스쿨에서 공부해서 당시만 해도 동급생들은 자기네들 어떤 동급생들 중에서 극우주의 활동자가 나올 거라고는 아마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변호사나 이런 걸로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네. 점차 극단적 자유주의로 이렇게 이념 쪽으로 경향이 이제 쏠리면서 극우 활동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활동하면서 특히 뭐 프라우드 보이스하고도 많이 교류를 했고 네. 또 미국의 유명한 극우 유튜버들하고도 같이 활동하고 이러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갔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공수부대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국회의사당 난입 당시에 특히 이 오스키퍼스 멤버들은 남다른 이 행동 전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네. 뭐 중부장까지는 아닌데 막 일사불란하게 막 이런 헬멧도 갖추고 있고 훈련을 특히 좀 지시를 받은 게 아닌가. 공수부대 출신의 그 설립자가 그런 훈련을 시켰는지 이동하는데도 상당히 전술대형으로 움직이는 등 좀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 네. 로스는 직접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단체들이 프라우드 보이스, 오스키퍼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라우드 보이스 경우에 명확한 회원 수는 좀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 네. 사이트나 위키피디아 이런 걸 보니까 최소 한 수백 명, 최대치로는 한 6천 명 정도 회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특히 캐나다에서는 이 프라우드 보이스를 극우 네오나치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국 내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예. 오스키퍼스 같은 경우도 최소 한 5천 명. 이 스튜어트 로스 자신은 자기네 회원이 3만 8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과장인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든 보면은 프라우드 몇천 명 보이스보다는 정도는, 좀 많아요. 큰 단체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단체의 두 리더가 이번에 사면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재개 그러니까요. 본격적인까지는 않아도 어떤 뭔가 뒤에서 움직임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예. 이 두 단체의 영향력이 앞으로 좀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극우 단체들, 네. 극우 유튜버들 이런 쪽에도 뭐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 단체 리더에 대해서 이제 사면이 됐는데 반응이 어떤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에도 이들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의 폭동 뭐 주범 때는 돈은 가담자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고 막 이제 비판을 하면서 뭐 취임 첫날에 사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 예상되는 조치이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어떤 이 폭력 행위의 그 위중함을 가려서 좀 경량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사면한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사면을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이디 벤스 지금 부통령이 이전에도 이제 이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사실 선별적으로 사면하겠다라는 사면적인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면적인 사면, 사실은 전면적인 면죄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비판이 많이 받고 있는데 공화당 일각에서도 뭐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은 정말 용서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이런 좀 경황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벌써 대통령의 사면 조치 행정명령이 이제 서명을 한 직후에 바로 뭐 그 판사들이라든지 검사 측에서 관련 사건들을 종결하거나 또는 뭐 기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뭐 정말 전면적인 면죄부다라고 하는 말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가족 사면한 게 빌미를 제공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사면을 하는 걸 보고 좀 놀라기도 했고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비판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뉴욕타임즈, CNN 같이 이게 민주당을 좀 지지하고 진보 성향의 언론들도 일제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바이든도 이렇게 사면을 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어쨌든 이 트럼프의 이번 사면에 대한 이 비판이 조금 더 좀 묻혀가는 게 아닌가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가 이 범죄 사이트 창립자도 사면을 이번에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마약과 무기 등을 밀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흔히 이런 사이트를 다크웹이라고 하죠. 네네네. 이 다크웹 사이트 실크로드의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울브리히트를 사면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울브리히트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인간 쓰레기인데 이 인간 쓰레기들은 그 나를 비판하면서 정부를 무기했던 그 미츠광이들이랑 같은 부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울브리히트가 뭐 이제 부당하게 이렇게 중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셈이죠. 이 울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매우 특이합니다. 앞으로 이 사람 이름이 뭐 미국 언론에 자주 나올지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984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명문대인 텍사스 대학교하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했는데 물리학과 재료과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수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수재가 2011년에 이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익명으로 불법 상품 서비스를 파고 쓸 수 있는 이 다크웹 실크로드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명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2013년에 뭐 자신을 이제 이렇게 협박했던 실크로드 이용자를 청부살인하려고 청부살인업자한테 15만 달러를 건네다가 FBI에 걸려가지고 체포가 됐대요. 그런데 이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들이 더 추가로 드러나면서 2015년에 마약 판매, 범죄 사업
또 돈 세탁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크로드는 이 올브리트가 체포된 이후에 이제 바로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활동한 기간이 2011년에 그 활동을 시작해서 2013년에 이제 폐쇄가 됐는데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2억 달러 이상의 불법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뭐 당연히 3천억이 넘겠죠. 그런데 또 올브레이트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돈을 수천억 원을 챙긴 것으로 그렇겠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상화폐로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네요. 일부는 압수를 했다고 해요. 연방정부가 압수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비트코인을 상당수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추적 액수는 잘 모르겠다.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또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얼핏 들어도 마약이나 무기를 밀거래하는 건 정말 중범죄인데 왜 좀 부담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면을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참 궁금하더라고요. 올브레이트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대통령, 그다음에 공화당의 보수 성향인 뭐 상원의원들, 또 그다음에 뭐 어떤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니까 이 올브레이트가 일부 어떤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어떤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시장 활동 이거를 어떤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특히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이룬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작년에도 벌써 이제 이 자유주의자 정당인 자유당 전당대회에 와서 올브레이트를 감형해주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자유주의자들이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보은인 셈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또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이 지형을 넓혀서 보면은 이 올브레이트의 사면이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친 비트코인, 친 가상화폐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사면 조치를 둘러싼 논란들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